네, 안녕하십니까. 과체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선우 과체 관측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핀 마이크를 착용을 했고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과체 수급 동향과 전반적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부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격 추락, 소비자 조사 결과, 수출입, 수급 전망까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동향입니다. 일단 과체 전체 어떤 수급부터 한번 보고 가시면은 일단 과체 재배 면적은 경지 면적 감소로 이제 전반적으로 쭉 줄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량도 계속적으로 감소해 왔고요. 예, 보시게 되면은 전체 경지 면적에서 과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3%입니다. 아까 과일은 몇 프로였죠? 기억이 안 나시죠? 한 10% 내외였는데 과체는 상당히 비중이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생산액을 보시면 아까 과일 생산액이 거의 12% 수준이었는데 과체는 거의 11%입니다. 예, 경지 면적 비중에 비해서 생산액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이면은 생산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품목별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품목이 생산이 높을까 보시면 딸기가 23.5% 거의 1조 5천억 정도로 거의 1등이고요. 압도적인. 두 번째로는 토마토, 세 번째로는 풋고추하고 수박인데요. 풋고추하고 수박 요 사이에는 경쟁이 되게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당해년도 가격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생산성이 좋으니까 많이 재배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과체는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드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과체가 435시간 다른 과일이나 채소에 비해서 노동 투입 시간 상당히 높고요. 특히나 딸기 수령 재배 같은 경우는 거의 800시간 가까이 되죠. 그래서 출하가 많이 될 때는 상당히 인력 구하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이제 인력이 없어서 못 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 풋고추 같은 경우는 그랬던 적이 있고요. 그러면은 품목별로 한번 저희가 살펴 보겠습니다. 보시면 풋고추는 소비 감소 등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면적이 계속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줄고 있고요. 이제 오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조금 특이한데 2018년도까지는 좀 늘다가 최근에는 감소하다가 또 3년 정도 보면은 조금씩 늘고 있죠. 요거는 이제 수익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면적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호박입니다. 호박도 면적이 좀 느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보시게 되면 이 호박 안에 단호박 그리고 늙은 호박, 애호박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호박 같은 경우가 제주도 비중이 4%에서 15%로 늘어났죠. 그래서 단호박 면적이 증가하면서 애호박도 같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프리카, 예, 파프리카 다들 많이 드시나요? 파프리카도 건강식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면서 수출도 늘고 면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어떤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계속 강해지면서 면적도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팜이 확산이 되면 일단 농가분들께서 처음으로 시도할 수 있는 품목이 토마토가 조금 더 수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토마토로 인한 어떤 전환도 이루어지면서 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딸기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 어떤가요?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것 같죠? 예,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겨울철에 딸기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괜찮으면서 최근 5년을 보시면 면적이 줄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박과 참외 같은 경우에도 면적이 줄고 있는데요. 수박 요즘 많이 드시나요? 수박 같은 경우는 대가종이다 보니까 어떤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한 번에 섭취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잘라놨을 때는 그 쓰레기 봉투, 예, 그것도 다 가득 차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때문에 면적이 줄고 있고 참외 같은 경우도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참외는 특징이 보면 최근 5년에는 면적이 안 줄고 있어요. 예, 그 이유가 성주군에서 보통 참외가 많이 재배가 되는데 뭐 후계농이 유입된다든지 그리고 수익성도 좋아지면서 참외도 면적이 보합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가격 및 출하 동향입니다. 예, 2025년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전년 대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면은 1조가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우측 위에 보시면 수박은 올랐죠. 예, 작년 7월에 어땠습니까? 열대야로 상당히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물량은 오히려 늘었는데 열대야로 인해 소비가 늘면서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품종별 반입 비중입니다. 먼저 오이부터 보시겠습니다. 오이 같은 경우에는 점점 가시오이라든지 치청오이의 비중은 감소하고 백다다기 오이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다다기 오이로 이제 출하가 집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풋고추입니다. 풋고추도 청량계 풋고추와 롱그린, 오이맛,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맵거나 완전히 안 맵거나 이런 쪽으로 출하가 집중이 되고 있고 녹광이라든지 아니면 청초 이런 애매하게 매운 품종들은 좀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토마토 보시겠습니다. 토마토도 일반 토마토하고 그 대추처럼 생긴 방울토마토는 비중이 늘고 있는데 반면에 완전히 동그란 토마토 있죠. 예, 요즘 마트에 많이 안 파는데 그거는 식자재로 대부분 납품이 되고 출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과거에 비해서 비중이 많이 안 바뀐 품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딸기입니다. 여러분들 딸기 마트 가시면 어떤 품종을 사드세요? 뭐 딱히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예, 서량이 다일 건데 왜냐하면 서량이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서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서량 품목이 한 50% 정도 됐습니다. 이 장이하고 6번은 이제 일본 품종인데요. 요것이 많았는데 2019년에 거의 86%까지 찍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 농가분들의 선호가 높아졌다. 서량 같은 경우 특징이 일단 흰가루의 내병성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단수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분들의 선호가 높아지면서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그 마트 가보시면 금실 아니면은 킹스베리 좀 더 작은 거는 뭐 세자베리 이렇게 팔기도 하던데 그런 품종들이 늘어나면서 서량 품종은 조금씩 줄고 나머지 기타 품종들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조사 결과입니다. 채소 과채류를 어떻게 섭취하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섭취 방식과 한번 맞는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이 같은 경우에는 무침류, 생식류가 많은데요. 무침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반찬으로 많이 드시는 오이 소박이 이런 것들 많이 하고 무침류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가 많을수록 좀 섭취 비중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오이밥 같은 경우에는 국찌개 이쪽이 비중이 높고요. 볶음은 약 30%. 그래서 이게 낭설일 수도 있는데 도매시장 가면은 날씨가 흐린 날이 많으면은 애호박 가격이 오른다 이런 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찌개로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고요. 다음으로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생식이 많겠죠 아무래도. 예, 약한 조리 상태인 뭐 샐러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완전히 생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과일과 재료인데요. 저희가 이 스위텔, 루비벨, 스윗볼 이 세 품종에 대해서 신품종에 대해서 인지도하고 향후 구매 의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스위텔만 40% 나머지는 인지도가 낮죠. 전체적으로 이제 인지도 높은 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이제 꼭지가 없고 당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건강 기능성이다. 이런 장점을 설명드린 결과 구매 의향을 물어봤을 때는 거의 한 7, 80%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만 소비자를 높여준다면은 구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딸기 대체품입니다. 딸기를 구매하지 않을 때 어떤 품목을 구매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는 국내산으로 보면은 감귤, 사과, 토마토 요 세 개가 가장 큰 걸로 나타났고요.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 오렌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산은 바나나가 왜 높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마트 가면 바나나가 구매하기가 쉽죠. 연중에 수입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보이고 오렌지하고 감귤 같은 경우에는 그 출하 시기가 겹칩니다. 오렌지도 봄철부터 해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출하 시기가 겹쳐서 높게 나온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포장 형태별 구매 선호도입니다. 먼저 수박인데요. 여러분들은 수박을 구매하실 때 어떤 형태로 구매하시나요? 뭐 통수박 아니면은
뭐 커팅 아니면 조각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과거에 조사했을 때는 통수박이 94%였어요. 하지만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조각 수박이나 커팅 수박도 30%까지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점차적으로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러한 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박스 형태로 된 것도 구매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봉지에 든 어떤 소포장 형태의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수출입입니다. 딸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딸기 수출도 전반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2019년부터 25년까지 좀 약간 정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내 작황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이 많이 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요 수출국으로는 예전에는 뭐 싱가포르이 많았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으로도 수출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냉동 딸기입니다. 마트에 가면 냉장고에서 볼 수 있는 딸기인데 요거는 이제 2010년부터 딸기 가공품들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2024년도에는 거의 몇만 톤이죠? 거의 17,000톤까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25년도에 감소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24년도에 워낙 수입량이 많았고 아직도 재고가 소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환율 상승과 함께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과 최근에는 이집트와 칠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수출도 지속되다가 2021년부터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게 이제 일본으로 수출하는 품목들이 다 그래요. 이제 엔화 약세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라는 경쟁국이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 수출량도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 형상입니다.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보시면 토마토도 어디로 많이 수출하죠?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엔화 영향 때문에 2022년부터 좀 감소세를 보여왔고 그리고 최근에 그 토마토 뿔라망이라고 하는 그 검역 강화가 되면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수입입니다. 수입도 보시면 2010년도에는 4만 톤 수준이었는데 거의 뭐 2025년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이 형태는 페이스트, 조제 저장, 기타로 수입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제 저장이라고 하면 이제 그 캔에 들었는데 토마토의 형태가 남아 있는 형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늘고 그리고 특징이 주스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구매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팩에 들어가지고 이거는 토마토만 들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건강 주스 있죠. 그런 것들이 수요가 높아지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전망입니다. 예, 먼저 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딸기가 뭐 비싸다고 얘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가격을 보시게 되면 12월 중순까지는 가격이 낮았어요. 왜냐하면은 11월 달에 기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때 1화방 물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2월 말부터 해가지고 그 1화방 물량이 좀 빨리 끝나버리면서 가격이 전년 대비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1월 중순까지 유지되고 중순부터는 2화방 물량이 원활하게 나오면서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느냐? 전반적으로 딸기 작황이 전년 대비 좋기 때문에 1월 말부터 출하량은 전년보다는 계속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2월에는 물량이 전년보다 늘어나는 폭이 더 클 걸로 보입니다. 다음 기타 품목의 가격 전망입니다. 2월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이하고 호박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좋기 때문에 전년 대비 출하량이 증가하겠고요. 반면에 청양계 풋고추 같은 경우는 작황이 좀 부진해서 전년보다는 가격이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도 지금 2그룹 착과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감소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 재배 의향 면적입니다. 이제 오이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작년에 가격이 떨어졌지만 물량 증가폭 대비 가격 하락폭이 적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량은 많이 증가했지만 가격은 그만큼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영남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충청도를 중심으로 해서 면적이 증가하겠습니다. 반면에 그 작년 풋고추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예, 특히 청양고추 위주로 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다른 품목 대비. 그래서 영남 진주 지역, 밀양 지역 중심으로 해서 면적이 줄고요. 그리고 강원도 홍천 인제 쪽으로 해서 면적이 감소하겠습니다. 예, 파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조금 더 좋다고 판단되는 토마토나 이런 것들로 장목 전환 의향이 높아서 전년보다는 면적이 줄겠습니다. 네,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마찬가지로 전년에 물량은 증가했지만 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토마토로의 작목 전환, 특히나 파프리카에서 좀 넘어오면서 면적이 26년에는 늘 걸로 판단됩니다. 수박입니다. 수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품목이었죠. 하지만 올해는 늡니다. 왜냐? 작년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양구라든지 음성, 봉화 그리고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이 증가하겠습니다. 다음 딸기입니다. 딸기 보시면 지금 딸기는 심어서 나오고 있는데 재배 면적이 소폭 증가했고요. 그리고 단수도 전반적으로 괜찮아서 생산량도 전년 대비 늘겠습니다. 반면 참외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 조사가 끝났는데 전년보다 면적이 좀 줄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단수를 평년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가정한다고 봤을 때는 생산량은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중장기 전망입니다. 일단 오이하고 풋고추는 전반적으로 농가 고령화, 노동력 부족으로 재배 면적이 꾸준히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단수는 기술 개발로 늘겠지만 면적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산량도 쭉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겠습니다. 네, 수박과 참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적이 전체적으로 줄면서 생산량 또한 주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특히나 수박 같은 경우에는 그 인부들 말씀 들어보시면 일할 때도 상당히 고된 노동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수박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좀 노동 강도가 높아서 전체적으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호박과 파프리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겠는데요. 일단 호박 같은 경우는 소득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노동 투입 시간도 오이나 딸기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면적이 늘겠고요. 파프리카도 국내 내수도 굳건하고 그리고 수출도 늘면서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토마토하고 딸기입니다. 토마토는 건강 기능 식품으로서 국내에서 소비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딸기는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성심당 이런 데 가면 그 줄 서서 못 사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가공품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면서 면적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하면 가장 선두에 서 있는 품목이 보통 딸기하고 토마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수도 늘면서 생산량도 계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